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갑자기 히틀러를 언급하는 것은 아베 신조와 그는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가이자 독재자로 게름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자를 내걸어 1933년 독일 수상이 되었고, 다음해 1934년 독일 국가원수가 되어 총통으로 불리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그와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극단적 국수주의자로 타민족과 타 국가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반유대주의자를 내걸어 독일의 총통이 되었으며, 아베 역시 국수주의를 이용해 독재 정권을 이어갔다는 점, 즉 자신의 민족 국가에 대해 헌신을 다할 것을 상징하는 국수주의로 한국을 혐오하는 넷 우익과 극우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이 히틀러의 사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극우단체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러한 극우 세력이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수주의 아래 탄생한 극우 세력이 있다면 독재를 하기에 참 쉬워집니다. 실제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고 아베 신조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히틀러와 아베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들의 곁에는 선동 선전의 천재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틀러의 곁을 지키고 있던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자 국회의원, 당 선전부장으로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나치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며 선전선동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명언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 말은 일본의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히틀러 곁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아베 곁에는 사쿠라이 요시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수주의자이자 일본의 반동주의자로서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아돌프 히틀러의 예를 들면 그는 몽상가 타입의 정치인으로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선동하는 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 능력만으로는 독일에서의 정치 세력을 확산시킬 수 없었으며 이러한 역할을 한 이가 바로 괴벨스였습니다. 이토록 독재 정치를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세력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재적인 선동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아돌프의 부족한 점을 괴벨스가 채워줬듯이 아베의 곁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정점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언변력으로 과거 나고야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전에서 한국인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표현에 일본을 비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한국인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말에는 왜 한국인을 비하하냐며 아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한국의 편을 들어 극우를 선동하고 현 한국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국수주의를 외치며 그녀의 주특기인 선동선전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 부적응자들을 선동해 많은 극우 세력을 만들므로써 현재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쓰러져가는 아베의 손을 잡아준 것이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동 능력을 갖춘 그녀가 있었기에 최근에는 공무원과 같은 엘리트층들도 그녀의 선동으로 기존의 제노포비아,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인 또는 이민족을 집단으로 혐오하고 배척하던 단순한 우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며 자기 민족에 대해 헌신을 약속하는 신엘리트 우익을 만든 것 또한 그녀입니다. 이러한 신엘리트 우익들은 기존의 우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무능하며 오로지 국수주의에 선동된 우익들과 달리 너무나 논리적인 이유를 대며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미군 추방운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희대의 연설가와 선동가인 히틀러와 괴벨스, 아베와 요시코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굳이 비교하는 것은 요시코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베가 올림픽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빤스런을 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러한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보에서 이 또한 요시코의 작품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위터에서 아베가 7월 31일 마지막으로 아무런 정치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8월 9일 자기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베는 트위터를 통해 도쿄 올림픽이 폐막하였습니다. 감동을 준 운동선수들에게 그리고 대회를 위해 협조해주신 봉사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동이었으며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주며 스가라는 무능한 리더에
강력한 리더를 갈망하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얼굴을 보인 것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도지사는 자기 잘못을 교묘한 말 한마디로 스가에게 뒤집어 씌울 정도로 교활하지만 정치에 능숙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는 만큼 그녀는 개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스가 또한 일본의 총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이 둘은 최악의 올림픽에 참석하며 모든 비난이 이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시점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아베 또한 일본인의 민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스가와 코이케가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등장하여 그들에게 등을 돌린 국민에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먹혀들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무사히 대회가 개최된 것을 일본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신조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올림픽 개최를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베 선생님의 힘입니다. 병세가 회복되셨다니 안심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총재 선거에 출마하세요. 아베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베와 모리 씨의 덕분에 용기와 감동을 하고 즐거웠습니다. 등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를 찬양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괴벨스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지금 일본이 놓인 처지와 아베의 등장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극우를 한국의 국정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루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국익을 위한 접근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베와 사쿠라이 요시코, 아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동을 통해 만들어낸 극우 국수주의자들의 행보를 보면 자민당, 아니 아베의 총리 탈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